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사고가 컸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네요? 휠체어에 앉으셔서 지금 사고 난 상황 사진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사고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 휠체어, 차에 있는 휠체어를 본인이 끄집어내서 본인이 휠체어로 옮겨서 그래서 차에서 나오셨답니다. 지난 2월 2일 날 있었어요. 부산 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다이빙 하다가 다쳐서요. 그래서 가슴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건너편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한 차량 사고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 운전자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 차는 에어백이 터지고요, 전손 처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차에서 나오는 걸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대인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불법 유턴했는데요, 중앙선 넘어서. 근데 말이 되나요?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찾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서야 입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고서도 자기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신호에 맞게 유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블랙박스 없어, 난 잘못 없어, 대인 접수해줘, 미안하다 소리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 블랙박스 없다고 그러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됐어요. 저는 정상대로 갔거든요. 근데 상대가 갑자기 불법 유턴했어요. 여기 상대가, 저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상대 이렇게 유턴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정상적으로 유턴했던데 여기 유턴 못하는 데잖아요. 유턴 구역선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도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왔어요. 근데 자기 잘못 없다고, 난 내 신호 유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 차는 폐차 지경입니다.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CCTV 있을까요? CCTV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행히 저 몸이 불편한 저 청년, 그 차 뒤에 따라오던 차가 사고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겠습니다.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나네요. 다시. 자, 녹색 신호에 가죠? 녹색 신호 정상 들어가는데 갑자기 넘어온 차랑 쾅.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쭉 와보니까요, 여기 중앙선이 계속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유턴구역선이 없어요. 혹시 뒤쪽이라도 있나? 없네요. 쭉 중앙선이에요. 쭉 중앙선. 그러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요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다가 정상 들어가는 차랑 부딪혔는데요.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서 보면, 좀 키워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있어요. 정상 들어가죠? 정상 들어가는데 저렇게 중앙선 뚫고 들어와서, 그런데 2차 운전자가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없고, 아직까지 한마디 미안하다 소리 못 들었대요. 그러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런답니다.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던 벤츠 차주분이 영상을 주셔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도 알아주세요. 사고를 냈으면 나와서 괜찮으세요 하면서 몸이 불편하면, 아니, 그래서 나오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만일 불이라도 났으면 빨리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라는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이 방송 보시면요, 요 가해자분이요, 빨리 가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디가 크게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하지만 다리를 못 쓰면서 이 두 팔밖에 못 쓰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단은 뭐 2주가 나오든 3주가 나오든 그렇지만은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분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사고지만은 처벌도 무겁진 않을 거예요. 해봤자 진단 일주당 벌금 한 30만에서 50만 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고를 내놓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대인 접수해달라. 왜 그러셨어요? 왜? 25살 우리 청년 빨리 KO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또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대요. 22살의 여성분도 역시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두 분이 마음의 상처가 무척 클 것 같습니다. 두 분 빨리 이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몸과 정신이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올라오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런 다시 여기서 저쪽에서 깜빡 켜고 와요. 깜빡 켜고 오는데 속도가 빠른가요? 여기 당연히 멈출 줄 알았죠. 당연히 멈출 줄 알았는데 깜빡 켜고 멈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 상대차 보험사는 당연히 80대 20 주장하겠죠. 근데 상대차 보험사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대 0 아닌가요? 우리 보험사에 80대 20이라고 그래요. 아니 한문철 TV 보니까 저런 거 100대 0이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옛날에는 100대 0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판례를 보면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답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요즘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유명한 일부 판사분들의 판례 보면은 판결 보면은 80대 10도 있어요. 보험사들은 그 일부 판결들을 쫙 모읍니다. 봐라. 그 일부 판결은 일부 판결이에요. 일부 판결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요. 그러시잖아요. 상대의 비보 좌회전을 예상하고 제가 대비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보세요. 이 사고 한번 보시죠. 이 사고랑 비교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이것도 100대 0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던 건데요. 자, 쭉 가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데 저기서 깜빡 켜고 오는 차가 이번 사고 상대 쪽에서 100대 0은 죽어도 인정 못한대요. 그래서 소송했죠. 아니 이게 100대 0 아니면 뭐가 100대 0입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법원 판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2016년도 사건인데요. 피고는 상대 측 보험사예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사거리다. 왼쪽 깜빡이 켜고 있었으므로 불박차도 그 차에 조심했어야 된다.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판사가 볼 때 살피건대 아니 봐라. 비보 좌회전 구역 아니냐. 좌회전한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방해되면 안 되지. 아니 녹색 신호에 따라 정선을 지나오는데 그 차 방해되지 않게 했어야지. 그리고 그 차가 선진입도 아니잖아. 선진입은 현전 선진입해야 돼요. 선진입도 아니고 또 불박차가 과속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맞은편에서 비보 좌회전한 차가 저쪽에서 저 차가 깜빡이 켜고 있지만 갑자기 비보 좌회전 쑥 들어올지도 몰라. 거기까지 예비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 머리 차가 오면 내가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거고요. 내가 여유가 있었는데 내가 과속해서 붙였다 그러면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만 내 정상적으로 하는데 비보 좌회전 쑥 들어올 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상대 차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무리한 비보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그에 대비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저 차는 분명히 저건 쑥 들어올 거야. 관심법이 있나요? 관심법으로 하면은 과실은 관심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고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불박차가 오고 있으면 기다려야죠. 교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무리하게 비보 좌회전을 시도한 상대차의 전적인 과실이다. 따라서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죠. 어디서 일부 판사들 거기는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혹시 비보 좌회전한 차가 있을지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면서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일부 판사지. 일부 판사의 판결을 뒤밀면 안 되지요. 그것도 우리 보험사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깜빡이 켜고 있었다 하더라도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100대 빵. 불박차 1차로 가다가요. 어떤 사고가 날까요? 보시죠.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32, 34, 녹색인데요. 오른쪽에 비상등 기차, 황색등으로 바뀌었네. 이제 멈춰야죠. 네, 슬슬 속도 줄여서 가는데, 그런데 덜컹! 이런, 뭘까요? 뭐에 빠졌어요? 자, 여기서 쭉 가는데요. 오른쪽에 비상등 켜 있고요. 여기는 좌회전 차로고요. 나는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멈춰야죠. 멈추게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여기 뭔가가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를 지나는데 덜컹합니다. 덜컹. 뭘까요? 도로 공사를 하다가 그냥 갔대요. 이렇게요. 이렇게. 도로 공사하던 데를 갖다 푹 패였는데 여기를 그냥. 그리고 아까 보이는 차요. 오른쪽에 깜빡깜빡하는 차. 저 차는 저기서 사고 났대요. 사고 나서 사고 신고를 받고 시청에서 담당자가 출동한 거래요. 포토홀에서 시속 30 이하로 지나가다가 푹 빠졌습니다. 도로공사 후 마무리하지 않고 다들 퇴근하셨더라고요. 네, 자동차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80대 20이래요. 저한테 20번 잘못이 있대요. 제가 뭘 잘못했죠? 아스팔트랑 그 색깔이 좀 다른데 그거 못 보셨나요? 이 차로에 서 있던 차도 사고 당한 건가요? 예, 그 색깔이 좀 다르서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고 있었어요. 왼쪽은 좌회전 차로가 뒤에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키면은 뒤에서 차량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서 오른쪽 차량은 그 시청 직원이 사고 났다는 그 신고를 받고 와서 출동해서 공사업체랑 통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깊이 패였을 건 생각을 못했죠. 왼쪽으로 못 가고 2차로도 차가 있고 그래서 그냥 속도를 줄여서 쭉 천천히 했는데 푹 패인 거예요. 그리고요 해당 현장엔 저 말고도요 제가 사고 난 거 말고도 오토바이가 3-4대 사고 났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 3대 정도 사고 났었대요. 오토바이는 파손이 심했고요. 제 차는 그래서 속도가 줄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는데 다른 차들은 속도 내서 갔으면 쭉 갔으면 많이 망가졌겠죠. 어떻습니까? 불박차에게 잘못 있습니까? 불박차에게 20번 잘못 있다는 우리 보험사 측 얘기가 맞습니까? 투표 시작. 자차 처리하면은 우리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80대 20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100%가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십니다. 100%가. 저는 이럴 때 좀 고민이 됩니다.
색깔이 다르네. 여기 좀 다르네. 다르면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조심할까요? 여기서 쭉 가면서 밤이라서 저기 푹 패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저 땜질 해놨나 보다. 땜질. 그래서 아직 아스팔트 색깔이 저 색을 안 칠해서 그래. 아스팔트 안 갈아서 그래. 근데 푹 패는 거 생각을 못 하죠. 판사에 따라서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면 여기 조심해서 써야지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죠. 푹 팔 걸 예상 못 하잖아요. 특히 밤이고요. 게다가 다른 오토바이 3-4대, 다른 자동차 3대가 사고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색깔 차이는 나지만은 그러나 100% 도로관리청이 책임지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1차로 달립니다. 제한속도 60이고요. 60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저 2차로는 차들이 좀 밀려있네요. 저 차가 여기서 들어오네요. 깜빡이도 없이. 3대차 들어올 때 1차로 뚫려 있어요. 여기에서 깜빡이 없이 이때 피할 수 있나요? 거의 서 있던 차가 들어옵니다. 거의 서 있다시피 했던 차가 들어오면은 저 차 속도는 시속 10이나 될까요? 10도 채 안 되는 거 보이죠? 그럼 내가 60으로 가면 1초에 16.7m. 저 차랑 나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5m가 채 안 돼 보이는데요? 1초 만에 사고 날 상황이죠. 1. 몇 초 만에. 자, 여기서부터 1점,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차를 피하면서, 빵 하면서 피하면서.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 차 피하다가 일어난 비접촉 사고인데요. 피하지 않았으면 그 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랑 그 보험사 같은 보험사예요. 근데 60대 40이래요. 비접촉이면 무조건 60대 40 주장하죠. 보험사 직원이 이 사고 한무철 변호사한테 보내봤지 채택도 안 해줘 이런 거는 아이고 근데 제가 왜 채택했을까요? 이 얘기 없었으면 채택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 억울하면 분심이 가래요. 분심이 가봤자 같은 보험사는요. 분심 변호사 50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몇 대 몇이야.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자 이대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단순한 참고사항이에요. 그건 뭐 하러 가요? 변호사님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죠. 이거 분심이 갈 필요 없어요.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 맞다. 시속 60으로 달리는 불박차로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기에 100대 빵이다. 그 중간 정도로 보인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8%는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에도 한 20%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2%입니다. 저도 100대 빵이고 싶습니다. 특히 그 보험사 직원이 비접촉이 때 60대 40이다. 이런 건 한 변호사한테 저 제보해봤자 질문해봤자 채택도 안 해줘. 그 말이 괘씸해서라도 100대 빵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대 빵 아닐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여요. 판사에 따라서요. 여기는 2차로는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죠. 가는 길이 다르면 자 여기는요 직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자, 지구.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직진해야 될 차들이 여기는 우회전한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진해야 될 차들이 여기 막히네 나 이쪽으로 옆에서 갈래? 그리고 차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차들이 정체되네? 혹시 모르잖아?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제한속도는 60이지만 그 제한속도보다 조금 줄였더라면 혹시 뭐 어떤 차가 그냥 쑥 들어오면 어떡하지? 무리하게 들어온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미리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물론 이 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100대 0 의견입니다. 100대 0 의견이지만 저렇게 앞에 차들이 좀 밀리고 있을 때는 혹시 모르잖아.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좀 줄이세요. 그러지 못한 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박차한테도 10 또는 많으면 20%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100대 0 의견이면서 100대 0 아닐 가능성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이분하고 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 차가 언제쯤 들어왔는지 이때 들어오잖아요. 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한 칸, 두 칸. 요 차선하고 공간하고 사이가 8m일지 13m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도로는요. 그럼 8인지 13인지 시내 쪽은 8이고요. 시 외곽은 13입니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 차선 길이하고 요 공간하고 합치면 몇 m인가요? 8m인가요? 13m인가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고 현장 차선 하나 플러스 차선 사이 공간이 8m인가요? 13m인가요? 제 신발 사이즈 250인데요. 33걸음 나와요. 8m 나옵니다. 저는 이제 걸음으로 걸어요. 한 걸음을 70cm 정도라고 보고요. 몇 걸음인지. 시내 쪽은 3m 플러스 5m입니다. 차선 3m, 공간 5m. 시 외곽은요. 차선 5m, 공간 8m. 그래서 그걸 보고 거리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어지는 비접촉사고입니다. 불박차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직진합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로 들어갔어요. 교차로 거의 통과하는데, 그런데 오른쪽 차가 깜빡이 두 번째, 저차 피하다가 상대차가요. 자, 여기서 교차로 내에서요. 여기서 상대차 길이 막히니까 깜빡이 한번 켜고 두 번째 들어옵니다. 깜빡이 한번 켜면서 바로 들어오네요. 깜빡이 한 번 하고서 바로 들어옵니다. 저 차를 피하다가 핸들 브레이크에 발이 가면서 핸들 옆으로 돌렸는데 뒤에 차가 오는 걸 못 보셨어요. 2차랑 부딪혔습니다. 1차로 차 정상 들어가고 있었죠. 2차는 완전히 날벼락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요 차와 불박차 부딪히진 않았어요.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60대 40입니다. 왜요? 비접촉은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을 얘기합니다. 아, 깜빡이 안 켰으면 70대 30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깜빡이 켰어요. 아, 참나. 깜빡이 여기요. 두 번. 저 깜빡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블랙박스 보이잖아. 운전자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아,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블랙박스 보이지만은 운전자 눈에 안 보였을 것 같은데. 투표 시작. 94%는 안 보였다. 6%는 보였다. 저 보이려면요. 계속 이렇게. 여기 한 번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도리 그러면 보입니다. 또는 내가 그쪽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쳐다봤으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 안 보이겠죠. 운전은 어딜 보나요? 저 앞을 보죠. 내 앞쪽을 보잖아요. 앞차의 안쪽으로 유지하잖아요. 요거 여기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때 이만큼 볼 때요. 이만큼 볼 때 눈은 저 앞을 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저게 들어올까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깜빡이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박 영상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3차로에서 깜빡이 한번 켜지면 2차로로 들어오는데요. 제가 피하면서 1차로 차량 부딪힐 때까지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나 불박은 저보다 앞에 있잖아요. 유리창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블랙박스에는 깜빡이 켠 게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요. 이쪽에 딱 대각선 A필레 거려서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핸들을 틀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으면 그 차랑 부딪혔을 거예요. 상대차 깜빡이는 전혀 운전자 눈에 안 보였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불박엔 찍혀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상대차 본넷이 들어와서 그래서 핸들을 꺾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향시동 말 그대로 나 저대로 들어갈 거다 미리 알려줘야죠. 일반 도로에 30m면 깜빡 한 두세 번은 하고서 그때 들어왔어야죠. 그러면서 꺾기 전에 직접 고개를 돌려서 보고 그래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기면서 그냥 쑥 들어왔어요. 아, 참나.
저럴 때 깜빡이 넘어도 2차로 가던 차 전부 다 차렷해야 되나요? 뒤에서 오던 차랑 부딪혀도 괜찮나요?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 한 번 깜빡이면서 왼쪽으로 틀었고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단다면 제가 깜빡이를 보고 속도를 쑥 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차한테 양보 안 해주려고 그냥 그랬으면 저한테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속도를 더 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본넷이 왼쪽에 뭐가 들어오는 순간 왼쪽 핸들 틀었습니다. 예, 제가 안 틀었으면 사고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 보험사에서 60대 40을 얘기합니다. 60대 40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60대 40이니까 다시 보십시오. 블랙박스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는 80대 20이래요. 처음엔 비접촉은 60대 40이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80대 20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 80대 20 받아들이자. 아니야 저 100대 0이야. 투표 시작. 한 분은 80대 20 적당하답니다. 98%는 100대 0입니다. 저를 어떻게 피하죠? 깜빡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요. 자, 저기서 가다가 오른쪽 차로가 좀 막히면은 내가 여기서 저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이 차 속도를 줄이고 옆을 봐야죠. 그냥 쑥 들어오는데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뒤를 안 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때 이게 보일까요? 사람 눈은 잠자리 눈이 아닙니다. 사람 눈은 AI가 아닙니다. AI는 저렇게 다 보죠. 다 센서가 있어서 그 빵 자동으로 하고 그러겠지만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고 핸들 틀면서 저 차 속도가 떨어졌잖아요. 나보다. 보세요. 지금 이만큼 간격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저 차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가 떨어져요. 난 쭉 가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내가 빠른 상태에서 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옆으로 안 틀었으면 저 차랑 부딪히죠. 저처럼 부딪혔어야만 됩니까? 피하지 말고 부딪혔어야 돼요? 피한 게 잘못입니까? 이 차를 피하면서 내가 이 차 부딪힌 거 그게 잘못인가요? 왜 피했어? 부딪혔으면 100대 0 해줄 텐데 피한 게 잘못이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하고요. 사람 눈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그 첩보 영화부 같은 거 보면은 안경 끼고 들어가 탁 찍잖아요. 예,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특수렌즈에 찍혔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람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렌즈는 카메라로 찍는 거고요. 사람 눈은 그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워치하는 겁니다. 렌즈에 담기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에 깜빡이 보이네?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보이나.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그쪽 쳐다보면. 근데 앞으로 가면서 그걸 왜 보죠? 앞을 봐야죠.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봐야 돼요. 그 블랙박스에 아까 찍혔던 그 깜빡이 보였다 그러면 그분은 운전을 산만하게 하는 겁니다. 컴컴하네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갑니다. 가다가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너무 어두운데요? 옆에 보안등도 하나씩 있는데 가로등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가로등이 없네. 없고 쭉 가는데 이런 뭐예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차 한 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 흰색 선. 요 흰색 선 바깥으로, 요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라고 그러죠. 인도가 없는 곳에 차는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게 길 가장자리 구역선입니다. 인도는 아니지만 이게 인도의 성격을 갖는 거죠. 보통 이런 데가 돌멩이들도 많고, 막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아스팔트로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평평한 데가 이렇게 넓어요. 차로 하나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가요? 늦은 시간도 아니네요.
어제 저녁 6시 44분입니다. 이번 사고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행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행자 100% 잘못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자동차가 더 잘못해서 4%밖에 안 됩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34%, 보행자 100%가 62%입니다.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이 사고 과실비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번 사고 이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소송하면 법원에서는 과실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 보행자 과실 한 20%? 많이 보면 30% 볼 것 같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밤에 무단횡단했을 때 30% 봅니다. 근데 무단횡단이 아니고 차도 보행이죠. 차도 보행은 그보다 좀 더 적게 봅니다. 옆에 공간이 많은데 굳이 왜 이쪽으로 왔느냐? 많으면 30%, 그렇지만 20%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바뀌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차 한 대가 라이트 불빛을 비추는데 그때 쏙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라이트 불빛에 보여갖고 묻혀갖고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또는 여기서 차 한 대가 샥 교행했는데 그 뒤로 탁 튀어나왔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도 저건 못 피한다. 미리 안 보인다. 그러면서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 계속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저기 가로등이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안 보였을까요? 쭉 가는데요. 어디서 보이나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10m 앞에서 보였을까요? 실질은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렌즈가 어두워서 실제보다는 어둡게 찍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썬팅 35%라는데요. 옆에 주변에 불빛 없으면 썬팅 35% 밤에 어두워요. 블랙박스를 볼 땐 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피하느냐. 그러나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저렇게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밤에 무단횡단 또는 차도보행 과실이 좀 더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고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 20 내지 30이 앞으로 30 내지 40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블랙박스 차량의 불박과실이 더 크고요.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잘 보시고요. 속도를 줄이세요. 라이트 불빛에 비춰져서 보이는 게 한 30에서 40m, 30m까지 보이죠. 근데 40m까지도 보여야 돼요. 뭐가 있네? 내가 뭐가 보이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썬팅을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썬팅 때문에 안 보이면 속도를 그만큼 낮추세요. 그리고 한 번씩은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상향도 한 번씩 키세요. 뭐가 있나 없나. 이 사고가 이게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소송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썬팅 100개 내세요. 썬팅은 한 50% 정도 되면은 그거는 밤에도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35%도 어둡고요. 30%는 더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기를 걸으면 안 되죠. 밤에 무단횡단 또는 차도보행 매우 위험합니다. 꼭 무단횡단이나 밤에 차도보행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온몸에 야광으로 된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차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